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또 예전보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경우 나 혹시 우울증인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증상들의 배경에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전신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정신적 증상까지 동반되면서 우울증과 똑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과 헷갈리기 쉬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주제로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우울증으로 착각할까요?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겹치는 증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로, 무기력, 의욕 상실,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표현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머리가 멍하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과 의사든 뇌과 의사든 우울증 가능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정신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5-10%가 갑상선 기능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울증처럼 보이는 증상 중 일부는 사실 내분비계 문제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수년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혈액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하기 전에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무엇일까요? 갑상선은 목 앞쪽, 흔히 울대뼈라고 부르는 부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T3-티리오드티로닌, T사티록신인데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에너지 소모, 체온 조절, 심장 박동, 뇌신경 활동, 근육 수축 등 전신에 걸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마치 엔진의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자동차처럼 모든 기능이 둔해지는 것이죠.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여성에게 훨씬 흔하고 특히 중년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둘째, 갑상선암이나 결절로 인해 갑상선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갑상선 조직 일부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면 호르몬 생산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요오드 불균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호르몬 합성이 안 됩니다. 반대로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호르몬 생산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김, 미역 같은 해조류, 섭취가 많아서 요오드 과잉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특정 약물 부작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울증 치료에 쓰이는 리튬,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뇌하수체 질환으로 TSH라는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갑상선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우울증과 겹치는 공통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력, 우울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정신과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저하증에는 우울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신체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 건조와 탈모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머리카락도 쉽게 빠지고 얇아집니다. 또 얼굴과 손발이 잘 붓습니다. 특히 아침에 심합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혼자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도 문제입니다. 음식을 줄였는데도 살이 찝니다. 이는 대사가 느려져서 에너지 소모가 줄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변화도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걸걸해지고 말투가 느려집니다. 심한 경우 혀가 붓고 말이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변비가 잘 생기고 손발이 저리거나 무겁다는 느낌도 흔합니다. 여성은 생리불순이나 불임으로 병원을 찾다가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신적 증상과 이런 신체적 단서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우울증보다 갑상선 문제를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이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가 곧바로 갑상선암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갑상선 유두암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이 발견되면 세침 검사로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TSH라는 호르몬 수치와 free T사라는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TSH가 올라가 있고 free T사가 낮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갑상선 초음파나 자가항체 검사도 시행합니다.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의심되면 NTTPO 항체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는 명확합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레보티록신이라는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매일 복용합니다. 용량은 개인의 체중, 나이, 증상에 따라 조절합니다. 약을 복용하면 보통 2주 4주 안에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만 먹으면 되고 특별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칼슘제나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되므로 반드시 시간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미리 예방할 수 없을까요?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해조류, 특히 미역,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불필요한 건강보조제를 남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 모를 피로와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몇 년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이 찌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추위에 약해지는 등 이상한 증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내과에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자 몇 달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우울감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중 증가, 탈모, 피부 건조, 추위 민감 같은 신체적 신호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치료는 단순하고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